사실 오늘 발표해야 탄핵이 19일 날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19일입니다. 오늘 19일 날 가능하죠. 발표해야 21일 금요일 날 이 발표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헌재에서는 별다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전 10시에 안 나오면 오후 2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연합뉴스가 속보로 오늘 뭐 발표 없다라고 하는 속보를 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2시 돼봐야 알아요. 하지만 오늘까지도 이거를 미룬다고 하면 그럼 또 주말에 또 광화문 나가서 미치겠다. 또 부딪혀 봐야 되는 거고 또 시민들이 머리야.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아니 내란법이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모든 국민이 그걸 지켜봤고 법리상으로 몇 번을 봐도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판단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절차와 얼마나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재에 대해 기대를 갖고 헌재가 바른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민들도 이게 쉽게 말하면 시간을 이렇게 끌어낸 것만으로도 이 헌재가 뭔가 약점이 잡혔거나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저쪽 진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과연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맞는가?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지금 이런 시기라면은 사실 우리가 봤듯이 판사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결코 어떤 정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헌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 대다수를 위한 헌법에 입법한 결정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국회 3분의 2면 그냥 탄핵이 되게끔 통과돼버리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러면. 아니면 국민투표라든가. 저도 사실은 국민들이 뽑았으니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헌재에 대해서 한 번도 존재 유무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무한 신뢰를 줘도 되는 조직인가? 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무능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 말고는 일반적인 다른 공무원들을 다 살려내고 있는 지금의 헌재를 보게 되면 과연 헌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들이 정말 헌법을 기초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저는 진짜 이럴 때일수록 멕시코 상황이 되게 계속 상기가 되는데 멕시코에서 이런 식으로 기업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법원에서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하니까 너무너무 국민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대통령이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판사들 국민투표로 뽑겠다. 지금 7,000명이 넘는 판사들 국민투표로 뽑는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도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검찰 해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소 독점권을 주는 것도 저는 검찰한테 반대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좀 상식적인 국민들의 뜻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다각도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종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헌재 판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 배심원제를 채택을 해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의 또는 대법원 재판관들의 재량이 아니라 대다수 뽑힌 국민들 배심원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들을 믿고 이들의 양심이라든지 이들의 법적 판단에 어떤 나라의 운명이나 어떤 사건 개인의 올바름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사법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왔다라고 싶어요. 안 되면 우리 좋아하는 AI로 다 바꿔 치우자고. 응? AI가 더 편합니다. AI가 훨씬 더 편하고요. 일단 우리 프로야구의 전자 판별 장치 나오고 난 다음에 VR. 항의를 안 하잖아. 아, 그러니까요. 똑같이 AI로 해갖고 AI가 판단을 해서 꺼내주면 그때 오히려 국민들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신뢰를 가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2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들이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뭔가 제2의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건지 또는 그 이외의 어떤 뭐 절차상의 이유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이라는 26일까지 끌고 가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로 이걸 같은 등치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아무튼 헌재가 오늘까지 판정을 안 해줘가지고 이번 주 21일 선고가 늦어지게 된다고 치면 헌재도 이제는 지금 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즉 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극우 진영에 모두 욕을 처먹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때 가서 진짜 극우 진영이 속도전이어야 돼. 속도전. 빨리빨리 했었어야 폭동을 된다고. 일으키거나 테러를 일으킨다고 해도 동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체포해가지고 바로 ICC로 이송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결집할 시간적 여유를 주면 안 된다니까 속도전을 타타타타탁 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헌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란을 또다시 꿈꿀 수 있게 해버렸잖아요. 아무튼 3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어떤 판결 내지는 관련된 게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판단을 못할 것 같으면 판단하지 마, 이 새끼들아.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이나 뭐 대법관이나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면 자기들끼리 짬짬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국민들이 최소한 판사, 검사, 재판관 뭐 요런 사람들의 범죄는 무조건 국민들 배심원. 배심원한테 무조건 배심원들 의견에 따르도록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신인애들끼리 봐주기 때문에 이거 방법이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선출직으로 바꿔놓고 선출의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대한민국 안에 이 기준에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래 그럼 AI로 가자라고 하든가 수입 판사를 쓰자고요. 선출을 하든가 진짜.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수 있는 사실상 뭐 내란 정당을 가만히 놔둔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2차 대전이 끝났는데 나치당을 그대로 둔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당 해산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당 해산법의 내용이 뭐고 왜 국짐은 바들바들 떠는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1. 대통령 소속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2. 해당 정당이 직후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불가. 자, 이랬더니 국민의 짐 쪽에서 부들부들 거리고 있어요. 권성동은 여당이 정치적 경쟁 세력을 없애려 한다.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 야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을 획책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권영세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 기각되면은 이 탄핵 주도한 의원 정당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고 안 했어? 뭐라는 거야. 아니 반대로 야 성공하면 탄핵 인용이 되면 니네들이 나가야지 니네들 그러면. 책임져야지. 아니 뭐? 왜 도둑이야라고 외쳤다고 해서 도둑이가랑 공범인 놈들은 그대로 있고 외친 사람만 너 이씨 왜 시끄럽게 처벌을 외쳐? 너 이씨 너 일로 와. 너 혼나야 되겠다. 왜 도둑 들어왔다고 도둑님 놀라게. 응?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전에 통합진보당이 날아갔을 때는 한 명이 내란 선동했다고 날렸어. 한 명이 한 명이. 집에서 비비총하고 압력밥솥을 무기로 해갖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날리고 10년, 15년
지금 형을 살게끔 그 만들었어요. 의원 5명 있었거든요. 그 5명 의원직 날려버렸어요. 똑같이 더하지. 여기는 아예 했잖아. 해다 걸렸잖아. 그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갖고 집에서 나온 비비총하고 압력밥솥이 테러의 증거였고 등산한 게 말하자면 모의였어요. 전투 작전 훈련이었다고. 근데 니네들은 실제적으로 권력을 동원했고 군력을 동원했고 통화를 했고 더하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 누구 추경호 뭐 페이크 써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이거 다 내란 선동한 똑같은 거 아니야? 내란에 가담한 거잖아. 이런 놈들이 가만을 놔둬야 되나? 진짜 이런 놈들을 가만 놔두는 게 더 이상해요. 그래서 니들이 진정으로 내란이 국민에게 위해가 있었고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버리고 윤석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윤석열하고 거리를 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김건희야? 아니 내란은 우리 대통령이 한 거지만 우리는 전혀 거기랑 상관없다니까? 상관 있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답시고 니들이 엉뚱한 국민 일부를 선동해가지고 사실상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나라를 국론을 분열을 시키고 있는 게 니들이잖아. 아니 그 의원도 가가지고 헌재 재판관들 그 출근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라고 막 자기들 서명하고 이거 각하시키라고 난리를 치더만. 이걸 어떻게 각하시켜요? 그리고 맨날 민주당이 뭐 헌재를 압박한다 이러는데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생각. 저 새끼들 말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아 전마들이 연락에 지금 헌재를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구나. 뒤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아예 그렇게 하진 않아. 그거 하면 난리 나요. 근데 쟤들이 하면 또 난리도 안 나. 우리나라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 왜 이렇게 됐냐고요? 아, 검찰이 비호하고 기레기들이 선동해 주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니네가 예를 들어 국짐이 사라지게 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안에는 그 국짐을 대신한 보수 정당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대체할 만한 세력들이 오히려 지금에 있는 기득권을 깨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놈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진보다 나은 대한 세력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니들이 그런 세력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반성이 없잖아.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잖아. 어떻게든 윤석열을 꺼내가지고 다시 회귀하려고 하고 있잖아. 제2의 쿠데타, 제2의 계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잖아. 저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시기를 최대한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걸 끌고 가게 되면 이 안에 속하지 않은 진정한 보수 정치를 원하는 원외 정당들의 어떤 스페이스가 커질 거고요. 이 국짐당 안에서 지금의 내란을 반성하고 국짐당을 탈당해가지고 본인의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구분해낼 수 있는 기회해 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권성동이 북한식 독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건 반대로 뭐냐면 탄핵 인용될 텐데 우리 정당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 자신 있으면 그래 해라 이러겠지. 같이 해. 오케이 콜 이러겠지. 묶고 더블로 가 니들도.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안에 소속돼 있는 108명의 위원들 중에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세력들하고 같이 내통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맨날 윤석열 사저 앞에 가든 44명에서 46명 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초선 의원들이나 뭐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근데 문제는 이런 애들이 쥐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헤게모니를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정당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당인 겁니다. 단순하게 정쟁의 거리로 이거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끝까지 통과시켜가지고 진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동조했던 의원 나부랭이 새끼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동조자들을 철저하게 헌재 압박하러 털어내야 됩니다. 갔던 나경원 이런 애들 다 그 사법 처리해야 돼요,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자, 이런 와중에 나 이 이름을 듣고 이 김선교라는 이름을 듣고 오랜만이죠. 야, 이 새끼가 양평 군수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더니 재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와중에도 자기는 김건희를 믿고 있구나, 얘는.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구나. 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자, 김선교. 윤 대통령이 자기한테 다 고맙다고 그랬다고. 예. 고 김선규, 경기 여주 양평 지역구의 그 김선교가 3월 17일 강원도 횡성의 고급 골프장 벨라 45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다고 합니다. 탄핵 선고를 지금 앞두고 국진당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김선교는 지역사업가 한병희라는 사람, 이 사람이 특혜 의혹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요. 골프장을 이제 뉴탐사 이 골프장 라운딩 취재를 하니까 갑자기 3월 18일 새벽 1시에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급했어. 예. 근데 우리가 이 새끼들 진짜 이 탄핵 상황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자 욕을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3월 15일 날 대한항공을 타고 임종석과 우상호 그리고 여자들을 포함한 8명의 일행들이 후쿠오카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어요. 예? 물론 현역 의원은 아닌데. 아니 근데 그거 썰로만 돌던 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일본 후쿠오카에서 골프 여행을 하고 온 이게 확인이 됐고요. 아니 근데요, 임종석 우상호가 우리 쪽 사람인가요? 아니 우리 쪽 사람인 척 하잖아요. 아니지. 이쪽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우리는 아닌데요. 저 사람들 우리 편 아니에요라고 끊임없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근데 있는데요. 어찌 됐거나 전 당적 내지 현 당적이 민주당이잖아요. 아니 그랬든 말든. 아니 고민정은 그러면 그렇게 치면 우리 쪽 사람인가? 근데 걔는 의원이잖아. 아니 의원이든 말든. 아니지 그러면 어쨌든 아니지. 우리 편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가 아니잖아. 당원과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네가 나 파랭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저 새끼는 빨간 내복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국내 사내하면서 계엄 상황을 극복하고 빨리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물러나라라고 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원로란 이 새끼들은 해외로 그것도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짓거리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진하시다. 네. 진짜 골프 여행을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순진해. 내가 뭐가 순진해? 무슨 진짜 골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마? 한가하게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아닙니다. 뭘로 생각하시는데요? 저요? 응. 걔네 빨간 내복 입은 애들이잖아요. 목적이 있었겠죠. 그 안에서 또 누구하고 또 작전 회의를 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골프 여행을 가장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우리 지금 김선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튼 김선교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뭐 탄핵이고 나발이고가 더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의 진정한 보스는 김건희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건재한 이상 아무 걱정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